감사합니다. 우리 안영수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시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뭔가 부드러워지고 그 어색함이 좀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듯이 음악과 같은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약간 불협화음이 생기려고 할 때 음악과 같은 마음 자세도 우리 삶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악과 같은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힘든 마음도 좀 겪게 되고 또 행복한 마음도 겪게 되고 음악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삶에 있어서 행복한 음악의 멜로디를 전해줄 수 있는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이 생겨나서 그것이 섞여서 어느 날 승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 이 기타 연주처럼 아름다운 소리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 진솔한 이야기를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미래라고 써주신 분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상대학교 게임 VR학과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신세대 학과들이 많아요. 게임 VR 학과. 그 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그 그래픽 아티스트들과 네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네, 일단 알아들은 걸로. 아무튼 좋은 거예요. 미래 세대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해요. 요즘에 게임 사업이 굉장히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기도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네. 다른 분들이 거머쥐셔가지고 저는 그런 미래가 또 걱정이 되시는 거군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미래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제 미래라 하면 이제 결국에는 목표로 달려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길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알 수 없는 불안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변수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하면서 천천히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불확실하고 목표가 정확치 네. 않은 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저희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달리는 기차에서 뛰지 마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는 출가할 때는 10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지 마라. 기차를 탈 때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아마 그 말씀은 미래에 대한 어떤 나이가 들어서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이 되듯이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10대 때 고민하는 거, 20대 때 고민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30대, 40대의 고민의 색깔과 모양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석의 말이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 학창 시절에 봤던 동화전과 표준전과에 있는 것처럼 정답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는 정답이 들어있는데 어떤 정답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달리는 기차에서 꼭 뛰려고 하는 마음 자세처럼 학생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고민을 자꾸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전공에 맞게 그 전공에서 또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전공 공부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나를 좀 유익하게 해주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특히나 한국 학생들이 옛날에 그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처럼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무엇에 파묻혀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손에 벽돌 한 장씩 들고 있잖아요. 얇은 벽돌. 그걸 통해서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현대 시대의 이로움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잃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좀 많이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또 책을 많이 통해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그 말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책 속에 어디 길이 있나 하고 이렇게 뒤집어 봤던 그때처럼 분명히 지나고 나면 많은 먼저 이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남기신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엑기스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느니 또 AI 시대 뭐 요즘에 로봇 시대 또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 게임 VR 학과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에 선도를 달리시는 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짱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범위는 기계가 따라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를 끌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바로 당신이죠. 맞아요.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 공상 과학 영화 보면 그렇잖아. 로봇에게 지배를 당하고 나중에 우리 AI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지배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것을 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끌 수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겠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네, 그래서 여기 20대 청년들이 있으시지만 네, 조금 더 몇 살, 한 2살 더 많으신 분들도 여기 계세요. 자, 그 중에 우리 하얀 옷 입고 계시는 네,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우리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도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들어보시니까 어떤지 한번 네, 짧은 이야기 한번 해보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저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20살 때 제가 나이 40, 50대신 분들은 정말 큰 어른처럼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40이 지나고 50이 되니까 아는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사기를 당하고 있고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여전히 마음의 아픔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주석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지나간 뒤에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더라는 것처럼요. 저도 제가 아직도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50인데.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이 저희 회사의 창립 20주년인데 제가 21년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제가 일을 시작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하루하루를 진짜 멀리 가서 잠도 못 자고 오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을 안 바라봤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이 뭐가 있겠지. 또 내일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이 있겠지 했던 것들이 하루하루가 점이 돼가 그 점이 선이 돼가 있고요. 그 선이 되어가 있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기는 어떻지만 뭐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은 한 달에 1억을 넘게 버는 페이를 1억을 넘게 벌고 있습니다. 한 달을. 그래서 박수 한 번 없습니까? 네.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영상대학교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처럼 저한테도 24살짜리 딸이 있고 2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취업 때문에 이번 달에 또 서울에 올라가서 집을 구해줘야 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엄마고 또 부모인데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는 정말 내 자식 같고 내 딸 같고 내 아들 같아서 정말 앉아 있는데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매일 배신 당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예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근데 아마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울컥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 자제분들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나 같은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알지만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나이 때 엄마 아빠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라고 약간 피상적으로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20대 청년을 자제분으로 두신 우리 또 청중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 20대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과연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는 내가 과연 50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계속해서 내가 수행자로서 멋지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욕심보다는 내일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미래를 멋지게 끌어올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말씀들에 공감이 되시죠? 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저 이거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이라서. 네, 식단 조절이 안 돼요. 다이어트로 건강 관리 중입니다. 그분, 네. 자, 식단 조절 잘 안 되시는 얼굴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게임 VR학과 강가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지금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는 하는데 같이 이제 식단 조절도 해야 하고 이제 하는데 요새 맛있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네. 뭘 제일 좋아하세요?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가리지 않고. 네. 그게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뭐든지 맛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입맛이 없을 때는 밥맛으로, 밥맛이 없을 때는 입맛으로. 네, 살찌는 비결이더라고요. 그게. 항상 뭐 밥만 먹어도 맛있고 네.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데 네. 식단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하고 똑같군요. 네. 밥만 먹어도 맛있고 반찬만 먹어도 맛있고. 근데 사실 제가 뵙기에 그다지 뭐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나요? 그러면? 스포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딱히 운동 따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운동은 따로 하는 게 없다. 일단 숨쉬기 운동을 잘하고 계실 거고요. 네, 요즘에는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걷고 아마
뭐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뭐 누구나의 걱정과 고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기도 한데, 네. 살이 빠져도 걱정이고 살이 쪄도 걱정이고 너무 먹는 것이 맛이 있어도 걱정이고, 걱정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적당한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먹는 것도 과하지 않게,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지나치면 아니 먹는 것보다 못하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 약간 7부 정도만 채우라고 하잖아요. 뱃속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려고 할 때 딱 이만큼이라고 딱 하는 거. 그래서 반 정도만, 반보다는 약간 벗어나는 거겠죠, 7부가. 그래서 딱 멈출 수 있는 거. 그 자세가, 저는 마음의 자세가 좀 여러 가지 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께서 걱정하고 있는 거, 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그러나 지금 나이들은 무슨 나이인가요?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고 많이 활동하면서 좋은 생각들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한 분 정도. 근데 이것 떼지 말고 저는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학생분만 아니라 어느 분께서 이렇게 오늘 청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네,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네, 우리 네, 연세가 좀 있을 듯한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또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시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신지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에서 온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아까 맨 끝에 계신 분처럼 50이 되었는데, 저도 지금 이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20대를 굉장히 고민과 뭐 힘듦,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걸 가지고 보냈던 그 시절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ROTC라고 하는 이제 장교로 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뭐 조그만 제약회사에서 한 10년 정도를 보내다가 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20살에 고민했던 것들이 저희 30대, 40대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성장하고 지금 사회생활하는 약간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에 미래를 고민하고 뭐 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굉장히 정상적이고 좋은 사고 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50대에도 뭐 지금 똑같이 20대처럼 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뭐 금전적인 고민,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 뭐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그리고 제가 한 86kg, 87kg 정도 나가는데 한 몇 킬로 좀 더 빼고 싶은 고민, 20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생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고민 종류 굉장히 많으세요.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제 50이 되면서 알게 되는 건데, 네, 해결 방안보다는 네.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살을 빼기 위해서 항상 그 다음 날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먹고 내일은
살을 빼야지 고민을 하고 네.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미루지 하고 않고. 근데 오늘부터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뭔가 열심히 했으면 굉장히 지금 더 잘 생겨 있고 날씬하고 뭐 이렇게 오늘 행사할 때 뭐 한 1,000만 원 후원 딱 하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 시간이 20대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도 계시고요. 사실은 좀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20대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 선배들께서 우리가 그때 겪었던 고민했던 것을 이렇게 약간 공유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니까 저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 엄마에게 듣는 거랑 이웃집 아저씨한테 듣는 것이 조금 나을 때도 있죠. 네, 이웃집 아저씨 엄마들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은 상대는 나의 거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서로 거울 비춰보듯이 비춰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거울과 같은 나를 좀 비춰볼 수 있는 시간, 오늘 끝곡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영수 선생님을 통해서 끝곡을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할까요? 저도 27살도 지내보고 네.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이 나서 저한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꽃밭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뭉클했죠. 우리 안영수님의 이 기타 연주가 우리를 뭉클하게 만드는 거는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연주를 하셨죠. 그렇듯이 저도 그 꽃밭에서라는 곡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마음을 모으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여러 약간은 상처가 있는 말들, 그리고 약간 불안정한 말들, 또 고민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텐션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좀 그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상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 학생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들으려고 매 회마다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종교인들, 스님들도 사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뭔가 애로사항을 이야기도 할 때 요즘 들어서 저는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분들의 그 말에 마음에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마음을 쏟아서 듣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상대의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졌던가라는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되는 요즘은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현 학생의 말을 들어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게임 VR 학과의 학생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하나하나 그냥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50대의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의 생각되어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각자의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히스토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정성스럽지 않게 지금까지 듣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어디 말 듣는 것 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정성스럽게 공부를 했던가,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사랑했던가, 정성스럽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행을 하고 살아오고 있던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인드 체인지를 통해서 그런 퀘스천 마크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성스럽게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수행자의 삶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한번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리 살아가는 거에 대한 약속 한번 할까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정성스럽게 여러분을 사랑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우주의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스럽게 살아가기 약속하기입니다. 박수로 약속. 오늘 BBS 불교 방송 마인드 체인지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 종영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산대학교 청년분들과 이 종영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어요.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우리 자비송이라는 명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민 가수인 그 이메오이라는 가수가 이 자비송, 그 자비경에 근거한 빨리 가사에 곡을 붙인 그런 곡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까처럼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고 손도 이제 조금 손을 한번 너무나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저에게 빠빠이 하는 것 같아. 빨리 가세요 스님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깨도 톡톡톡 톡톡톡 네 두드려 주시고 이제 편안하게 무릎 위에 툭 하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시작될 것이고요.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비송을 찬찬히 여러분들 귀에 쏙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우리 자비송 명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부모님, 친척, 친구들도 모든 걱정과 증오와 성냄과 불안한 마음을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걱정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햇볕과 바람과 비와 눈과 공기를 나누어 주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세상의 모든 숨쉬는 존재들은 귀하고 귀한 생명들입니다.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 모든 성인과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미움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지이다.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 성내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재난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속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무엇이든 성냄도 없고 증오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괴로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 가장 높은 천상의 중생에서부터 아래로 중생에 이르기까지 허공에 날아다니는 생명체도 성냄도 없고 증오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인연으로 이 세상이 전쟁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행복과 안락이 가득하게 하여지이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여러분들 이제 편안하게 다시 눈을 뜨시고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 옆에 앉아 있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 더 예뻐졌죠? 아까보다 좀 친해졌죠? 네, 이것이 시간이 주는 묘약이에요. 마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쳐다보시니까 아까보다 좀 친근해졌죠? 어떡합니까? 근데 친근하자마자 헤어져야 되겠군요. 네, 지구가 둥근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지구가 둥근 이유는 오늘 헤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서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나면 헤어지고 다시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저희 이 마인드 체인지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또 모든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된 법칙은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 이렇게 열리지 않는 마음, 타협할 수 없는 마음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우시고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나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산대학교 성심 오디토리움에서 함께한 우리 마인드 체인지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요. 마지막은 또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마음도 항상 바뀌는 것이고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고통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행복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체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도 바꿀 수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없지는 않겠죠?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한국의 모든 이 아름다운 청년들
그리고 아름다운 연세가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BS 불교방송 마인드 체인지를 함께해 주신 우리 BBS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오.